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라면으로 한 끼 때우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라면은 어딘가 영양가가 별로 없고 한 끼 식사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는 하죠. 그런데 정말 라면은 한 끼 식사로 부족한 걸까요? 정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한 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라면을 식사로 먹을 때 부족한 영양소와 그 보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먼저 라면의 영양 성분부터 객관적으로 알아볼게요. 라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판매 1위 라면인 S라면을 기준으로 해야겠습니다. 라면 뒤에 포기된 영양 성분을 보시면 칼로리는 500kcal, 탄수화물은 79g, 지방은 16g, 콜레스테롤은 0mg으로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단백질은 10g, 칼슘은 142mg 들어있어요. 다만 나트륨만 1790mg으로 하루 권장량의 90%입니다. 나트륨 좀 많이 높죠. 이걸 이제 하루 권장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탄수화물은 24%, 지방은 30%, 단백질은 18%로 생각보다 균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루 성인 권장 칼로리가 1800에서 2000kcal 정도인 거를 감안해 본다면 한 끼에 500kcal는 적당하거나 오히려 약간 부족한 정도인 거예요. 라면은 근데 이제 어쩌다가 부실한 한 끼의 대명사가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3대 영양소를 제외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3대 영양소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다 필요하거든요. 봉지라면 안에 있는 재료는 면과 스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면은 밀가루고요. 정제 탄수화물. 그래서 이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편이고 스프에는 하루 권장량의 90%에 이르는 나트륨이 들어있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에는 좋지 않겠죠. 3대 영양소의 밸런스도 사실 적당히 들어있긴 하지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서 단백질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죠. 급할 때 가끔 밖에서 한 끼 때우는 것은 괜찮지만 집에서 먹는다면 이 단점들을 보완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라면의 종류부터 골라서 드세요. 요즘 라면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나와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S라면 빨간색 말고 아이보리색으로 포장된 것도 있죠.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다 라면인데 식품 유형이 좀 다릅니다. 빨간 봉지는 유탕면으로 기름에 튀긴 면이고 하얀 봉지는 겉면으로 면을 바람에 말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라면이라도 영양 성분이 좀 달라져요. 지방이 16g에서 4.6g으로 뚝 떨어지고 면을 튀기는 그런 과정이 사라지면서 성분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500kcal에서 350kcal로 칼로리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부족한 칼로리는 영양가 있는 다른 식품으로 채워주시면 될 거예요. 라면 코너에 가시면 요즘은 겉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겉면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집에 빨간색 유탕면만 있으시다면 면만 한번 끓여서 그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에 라면을 끓이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수프와 국물의 비율을 조절해 보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라면의 나트륨을 낮추는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수프를 덜 넣는 거죠. 라면의 나트륨은 70% 이상 수프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프를 줄이는 만큼 나트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수프를 4분의 1만 줄여도 나트륨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혹시 수프를 줄이면 싱거워서 무슨 맛에 먹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수프를 줄인 만큼 물을 좀 덜 넣으시면 돼요. 혹시 물 다 넣고 수프를 줄여서 맛이 너무 부족하다면 다른 양념들을 추가하면 되는데 고춧가루나 후추, 대파, 마늘 같은 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 나트륨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나트륨이 포함된 국물을 덜 드시는 거겠죠. 라면에 면만 먹었을 때는 나트륨이 약 30%만 섭취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국물의 반을 먹으면 약 60%를 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면 나트륨의 주범은 사실 국물인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국물을 최대한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다른 재료 이용하기예요. 다른 재료들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라면에는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영양소를 채워주는 거예요. 겉면은 라면 하나에 350칼로리니까 다른 재료들을 듬뿍 넣으실 수 있어요.
먼저 단백질은 계란 1개에서 2개까지도 넣을 수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냉장고에 있는 치즈나 순두부 같은 걸 넣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식이섬유를 한번 채워봐야겠죠? 라면에 넣는 야채들은 말씀드렸던 대파나 마늘 같은 거 이외에도 적당한 크기의 양파, 숙주나물 이런 것들도 잘 어울리죠? 콩나물도 괜찮고. 이런 야채가 없으시다면 굳이 라면에 넣지 않더라도 냉장고에 있는 생채소를 먼저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이, 당근, 토마토, 양배추 뭐라도 좋아요. 라면에 없는 재료인 식이섬유를 골고루 먼저 먹고 그 이외에 또 포만감도 약간 차 있을 때 라면을 먹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라면이 탄수화물이 높으니까 혈당픽이 생기겠죠? 이 혈당픽을 막아야 합니다. 라면을 드시기 전에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채들 먼저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계란은 라면에 넣지 않고 계란 프라이로 먼저 드셔도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은 결국 탄수화물의 양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라면을 드신 이후에는 절대로 밥을 말아 드시지 마세요. 면의 탄수화물과 밥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당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국물을 다 먹을 수밖에 없죠. 혹시 라면의 양이 적어서 밥을 말아 드시는 거라면 라면 먹기 10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야채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도 한 잔 먼저 드셔보세요. 조금이라도 포만감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라면을 다 드신 이후에는 눕지 마시고 바로 설거지를 해주세요. 라면을 먹고 나면 식후 혈당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죠. 자, 이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면 혈당픽이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설거지하고 주방 치우고 양치하고 하면 혈당은 덜 오르게 되겠죠. 활동을 해서 칼로리 쓰니까. 그리고 밖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후 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라면을 먹었을 때도 혈당픽이 너무 심하게 오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5번째, 스트레스 없이 드세요. 라면 한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라면이란 식품 자체가 먹을 게 부족했던 그 옛날 시절에 한 끼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식품이잖아요. 맛있기도 하고요. 라면으로 한 끼 드시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전후로 다른 끼니를 좀 더 신경 써서 건강하게 드시면 되겠죠. 라면을 내가 꼭 먹고 싶다 이렇다면 이왕 마음 먹은 김에 맛있고 기분 좋게 즐기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나친 식이 제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가중될 수 있죠. 라면이라고 대충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 재료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듯이 집에서 드셔보세요. 라면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1년에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8개로 베트남 82.2개에 따라서 세계 2위라고 해요. 1년에 365일로 보면 약 4일에 한 번꼴로 라면을 드신다는 거죠. 그만큼 자주 먹는 음식이니까요. 오늘 영상 기억하셔서 라면 드실 때마다 좀 더 신경 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이었습니다.